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제 세간의 관심도 주식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음악회를 다녀왔는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음악 얘기가 아니라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런 질문. 야, 요즘 뭐 사야 되냐?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사야 됩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무슨 옷을 사야 되니? 저한테는 그 질문이에요. 요즘 뭐 사야 되니? 요즘 너는 그럼 옷을 어떤 걸 사야 되니? 요즘 어떤 옷이 좋은 거니? 자, 어떤 옷이 좋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 옷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여자 옷을 얘기하는 거야? 정장, 수트를 얘기하는 거야? 캐주얼을 얘기하는 거야? 밖에서 입는 거야? 아니면 집 안에서 입는 거야? 또 그 사람의 패션 성향, 또 연령에 따라 또 다르겠죠.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식, 오르는 주식은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연령대 50대 이상을 위한 지금부터 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0대 이상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자 여러분들, 지금 뭐 사야 될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무조건 확실하게 증가하는 기업 맞습니까? 확실하게 증가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올해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매도했던 모든 종목들입니다. 모두 실적이 무조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총 13종목이 있었고요. 수익률이 이쪽에 있고요.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도크린텍을 제가 지난주에 팔았습니다. 적정 주가에 도달을 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일단 2021년도 실적에 따른 목표가에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총 13종목이고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 80%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이 무조건 좋아지는,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했던 결과물입니다.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 에이 뭐 마이너스 난 종목 빼고 얘기하는 거겠지 설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여기 좀 저희 투자자들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종목은 진짜로 2021년도 확실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종목을 산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가다가 지수가 조정되면 떨어지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떨어지고 내 종목도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게 돼요. 자, 이럴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버틸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내 종목이 실적이 상승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버팁니다. 손절을 안 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 손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적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종목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파셔야 돼요.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시죠? 잘 모르겠고 올라가겠지. 에이, 아님 말고, 아님 손절하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손절 그러시겠습니까? 손절이 마치 투자의 전략인 양, 기법인 양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에서는 자산이 증식이 안 돼요. 20, 30대나 마치 당구장에서 대충 치고 쫑 보는 듯이 그냥 요행을 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50대 이상부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자산을 증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비슷한 기업입니다. 크레넨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 아주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 성장, 매출 성장 추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업은 2007년도부터 최근 2017년도까지 10년간의 제가 실적을 갖고 왔는데 매출액이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을 발견하시면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산업계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냥 냅두죠. 혹은 응원하죠. 혹은 같이 독서실 다니죠. 산업계는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가 돈을 잘 벌잖아요. 방해하고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잠식을 당합니다. 산업계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쟁력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꾸준하게 실적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은요, 힘이 점점 세져서 주변에 있는 경쟁사를 모두 물리치고 독식 구조로 갑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실적이 매출액이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왜 이 기업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그냥 증가했구나가 아니라 왜 증가했을까를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실적 분석의 목적이 뭐냐면은 실적이 왜 좋아졌지, 나빠졌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실적이 지속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넨사이언스를 보니까 필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과지죠, 보통. 이 독과점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한국 알스트롬하고 크레넨사이언스하고 시장 양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게 수입해다가 쓰는 이제 영세 업체들이 좀 있는 거고요. 보통 독과점이라고 하면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했을 때가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과점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좋습니다. 가격 경쟁을 안 해요. 독과점 체제가 되면요,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요, 더 이상의 가격, 출혈 경쟁을 안 합니다. 뭘 한다? 상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담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소비자 쪽에서는 가격 담합하는 이 독과점 업체들 잡아내려고 계속 눈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는 최악의 기업이 이 가격 담합하는 독과점 기업이겠지만은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의 기업이죠. 크레넨사이언스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보니까 이 필터하고 여과지가 전방 산업이 어디를 보니까 자동차용이 가장 크고요. 뭐 산업용, 공조용, 가전 필터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의 원인을 보니까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필터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미국에서 그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 특허 장애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일단 신규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과지나 필터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그 두 회사가 모두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성장하는 파이를 자기 혼자 다 먹는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러겠죠? 독과점적 시장 지위로 가격 전가 능력. 이게 뭐냐면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마진이 줄어들죠. 판가는 그대로 있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마진이 축소가 되잖아요.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때 가격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독과점 기업인데 얘네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죠.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또 소모품 성격의 짧은 교체 주기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하면은 10년을 쓰잖아요. 근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교체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회전율이 좋다. 이런 것도 실적이 안정적 실적을 보이는 데 있어서 유리하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의 질, 건강을 중시하는 풍조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의 질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죠. 2016년도에 그 국내 공기의 질 최하권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연구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랑 함께 최하위권. 옛날에 이제 가정주부가 문 다 걸어 닫고 고등어를 집에서 굽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몰랐는데 발암물질까지 나온다고 해서 생선도 집에서 안 구워 먹죠. 아무튼 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크리넷사이언스 실적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해를 해봤더니 이 자동차 여가지는 가장 이제 과거부터 높은 이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은 둔화가 된 상황이고, 자,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필터 쪽, 특히 공기청정기 필터의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매출, 분기 매출을 제가 뜯어보니까, 그쵸,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독과점적 지위,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수요가 증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쟁자 없이 자기가 다 독식을 하는 구조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적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오른다. 주식 시장의 불변의 법칙이죠. 다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종목이에요. 한도크린텍.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29%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성장률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한 몇 프로면 고성장일까요? 그 전 세계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보통 지금 현재 6%에서 7%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가장 높았죠. 그때가 7%. 초속 성장을 하는 국가의 성장률이 6, 7%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의 특정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무려 29%, 30%라는 것은 충격적인 성장률이죠. 근데 이 기업이 소외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장의 실수죠.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얘네가 뭘 하냐면은 이제 정수기 필터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분한 산업을 하고 있죠. 네. 다들 따분하다라고 느끼는 이 사업이 연평균 30%씩 거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냅두다뇨. 이건 투자자로서의 이거는 직무유기죠. 이런 기업을 그냥 냅뒀다라는 얘기가,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꾸준한 성장의 원인,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얘들은 정수기용 카본 블럭 필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보적인 일입니다. 사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카본 블럭 필터는 지금 얘들이 31년간 만들었어요. 31년간. 한 우물만 팠습니다. 원래는 30년 전에 이 카본 블럭 필터가 이제 압출형이 그 시장의 대부분이 이제 압출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한도크린텍이 뭘 갖고 나왔냐면은 이제 압축형. 그래서 원재료가 좀 덜 들어가는데 성능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좋은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쪽 필터로 다 재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쪽에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경쟁사가 존재는 합니다만 그 경쟁사가 주력으로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경쟁사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필터를 만듭니다만 모자라는 거 있으면은 한도크린텍으로부터 또 사와요. 사실 경쟁사가 고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도크린텍이 독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경쟁사는 필터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의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필터의 생산 캐파를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 시장, 한도크린텍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사는 우리나라의 정수기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입니다. 그 정수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정수기는 이러한 필터가 쓰이고 또 이러한 정수기는 또 저러한 필터가 쓰여서 어떨 때는 특정 필터가 쓰일 때가 있고 안 쓰일 때가 있는데 카본 블록 필터는 정수기 형태와 어떤 모델과 상관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모두. 우리나라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정수기를 만드는 모든 업체가 다 고객사예요. 모두 고객사예요. 자, 넘어갈게요. 한도크린텍 2020년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26%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성장률 29% 성장률에 거의 근접한 성장률이 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은 무려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6%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5%가 증가했다.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2%가 감소를 했고 판관 비율이 15%가 감소를 했네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게 된다면 고정비 절감 효과에 의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성장. 아까 매출액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주목할 것은 매출액이 26%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그 2배가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 성장이 매출 성장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 원인을 알아야지 앞으로도 이 기업은 실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야.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최근에 뭐 무상증자다 어쩌다 그래서 주가가 좀 움직이기 막 그랬죠. 그때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들고 가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성장 앞으로 좋아질까? 예,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영업이 이렇게 좋아졌느냐? 얘들이 설비 투자를 보면은 그 옛날에 반자동, 이건 완전 자동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 성장입니다. 아직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들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어요. 자동화 설비를 갖추니까 자동화 설비 캐파가 연간 2019년도는 28%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2021%가 증가했습니다. 자, 자동화 증가를 하게 되니까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1시간에 100개 만드는 건데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니까 1시간에 120개를 만드는 거죠.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인건비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인건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비용이 더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량률이 낮아져요. 로스율이.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구조적입니다. 그 증거를 보시면은 매출 원가율이 보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익은 이런 흐름, 반대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이것이 어쩌다가 얻어 걸린 영업이익 상승일까요? 아니면은 구조적 상승일까요? 구조적 상승은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올해 2020년도 실적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실적도 그리고 2022년도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적 성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은요, 원재료 사용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타 기업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보면은 매출 원가율이 있어요. 매출 원가율이 자그마치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높다는 얘기는 원재료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요 원재료가 활성탄입니다. 근데 활성탄을 주로 그동안은 국내에서만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2020년도부터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수출을 할 때는 좀 불리하지만 수입은 좀 유리하죠. 더 싸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썼기 때문에 활성탄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업이익이 깎아먹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원재료 구입 그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게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가 더 싸네? 이쪽에서 원재료를 와장창 사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익이 확 올라가죠. 탄력적으로 원재료를 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원재료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구조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그렇고요. 매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한도크린텍 들고 계시는 분들 확신하고 계시나요? 이 중요해요, 그게. 갖고 확신이 있냐 없냐. 확신은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팩트를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50대 이상자들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원금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20, 30대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메꿀 수 있는데 50대에서부터는 소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잃으면 끝장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매출액 볼게요. 자, 국내 정수기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정수기 시장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2%밖에 안 돼. 이건 뭐 은행 이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투자할 가치가 없죠. 이런 식으로는 투자 못 하죠. 그럼 앞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보니까 정수기 보급률, 국내 정수기 보급률을 보니까 선진국이 60%면은 피크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0%예요. 선진국 수준입니다, 정수기 시장이. 우리나라는 별로예요. 근데 매출액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 글로벌 시장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6%입니다. 엄청난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보다는 해외네, 이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한도크린텍의 고객사가 누구죠? 우리나라 정수기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코에이, 쿠크홈시스, SK매직, LG전자가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개 국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3,500만 명입니다. 이쪽에 국내 정수기 업체들이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쪽 시장을. 그래서 코리아 브랜드가 이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인구 세 번째 국가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이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붙어 있어요. 종교도 같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어떤 성공이 결국은 인도네시아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 규모가 연평균 9%.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거기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어요. 국내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의 정수기 보급률이 선진국 대비 20%밖에 안 돼요. 앞으로 쭉 가야 되겠죠. 한참 남았습니다. 따라서 한도크린텍은 고객사들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선전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성장률 무려 14%입니다. 이거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2019년도부터 진출이 서서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을 할 것 같고, 특히 정수기라는 것은 얘들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우물물을 이제 끓여서 먹는데, 그게 아니라 정수기는 이제 수돗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수돗물을 정하는 것이 그 우물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돗물의 어떤 보급률이 되게 중요한데, 정부 본격적으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요, 얘들이. 그 정부가 이쪽 인프라를 굉장히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성장률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 상수도 보급률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좀 깊게 주시하시게 된다면은 좋은 성과가 좀 있을 걸로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삼성도 처음으로 정수기에 진출을 했는데 이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수기를 공급을 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한도크리텍의 수혜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한도크리텍 실적이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증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 50대 이상은 결국 노후 준비입니다. 네, 결자가 빠졌네요. 결국 노후 준비. 동의하시죠? 노후를 위한 투자 50대 이상은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의 철학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실적이 오르면 결국 주가는 오른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봐야 되고 뭘 보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누가 봐야 되냐면요. 돈 많은 금수저, 그리고 20, 30대. 50대 이상의 흑수저 출신들은 절박합니다. 이런 걸로 장난하듯이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배우지도 마시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아예 근처에 가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다 비싸요, 이 종목들. 싼 종목들은 뉴스에 안 올라옵니다. 실적 대비 모두 비싼 종목들만 뉴스에 나옵니다. 수익률도 안 좋은 기관과 외국인들 왜 따라합니까? 얘들이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간 수익률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컨닝을 하려면 공부를 좀 잘하는 애를 쫓아야지, 공부를 못하는 수익률도 안 좋은 얘들을 왜 따라합니까? 국민연금이 사면은 우와 국민연금이 샀네 좋으십니까? 걔들 수익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실적과 기업의 사업적 가치, 실적 가치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100% 성공률의 평균 수익률은 80%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연간 40%의 그냥 안정적인 실적만 누려도 10년이 지나면은 복리 효과로 29배의 자산이 증식이 됩니다. 지금부터 1억을 투자하시고 실적 관련주에 투자하셔서 안정적인 연평균 40%의 수익률만 올리게 된다면 10년 뒤에는 28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자, 못다한 얘기 오늘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